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옷차림과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70대 노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살 이유를 잃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 65세 이상 노인 중 30%가 자녀와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3명 중 1명은 자식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과도한 간섭과 통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라는 말로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부모들이 있죠. 결혼, 직업,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간섭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자식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둘째, 경제적 의존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너희가 부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스스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삶도 힘들어 부모님까지 책임지기 어려워합니다. 셋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부모들. 내 말이 다 너를 위해서야라며 자식의 의견은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식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왜냐고요? 자식에게 의지하다 버림받으면 그 끝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인 빈곤율 1위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무려 43.8%의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노인 2명 중 1명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노인 자살률입니다. 10만 명당 54.8명, 이것도 OECD 1위예요. 젊은이들의 4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까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혼자 남겨진 노인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화를 꾀하고 싶으신가요?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참한 노후를 피하고 늙어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세요. 복리의 힘을 믿으세요.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것들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넷째, 평생 학습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외국어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섯째, 자아실현입니다. 일이 꼭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삶의 보람을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과연 노후의 자식은 꼭 필요할까요? 아니, 오히려 자식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노후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그 대가로 노후에 자식의 봉양을 기대하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일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과정을 도와줄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나요? 우리의 노후의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식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세요. 그것이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세요. 인생은 길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셋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노후의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혼자 오고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만난 인연들과 어울려 살다가 때가 되면 또 혼자 갑니다. 자식도 그런 인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왔고 결국 혼자 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신가요? 노후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제 우리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아시나요? 원로 패션 디자이너 문경희 여사는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화사하게 연출하는 것이 멋쟁이 할머니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먼저 밝은 색을 포인트로 활용하세요. 젊어서는 회색이나 검정 등 무채색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무채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느는데 무채색은 이런 느낌을 더 부각시킵니다. 대신 명도가 강한 밝은 주황이나 분홍 등 화사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에 활기가 더해져 젊어 보입니다. 둘째, 바지는 되도록 멀리하세요.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휘거나 벌어져 무릎 사이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 바지를 입으면 휘어진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대신 치마를 입으면 처진 엉덩이도 가려주고 다리선도 감춰주므로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요즘 발목 혹은 종아리까지 끈으로 묶는 스타일이 유행인데 이런 것은 노인들에게도 권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노인들은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발목을 끈으로 묶는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넷째, 귀걸이는 피하세요. 실버 세대에게 귀걸이는 익숙치 않은 액세서리입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어색한 느낌만 강조됩니다. 대신 반지나 목걸이, 브로치 정도가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풍요로운 느낌을 강조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섯째, 걸음걸이에 신경 쓰세요. 사람이 멋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무릎을 쭉 펴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문경의 여사는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맵시 있는 옷차림 못지않게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유명 브랜드를 입어도 안 예뻐 보이는 노인도 많아요. 나 노인인데 하고 지하철에서 줄 서는데 새치기하고 무조건 대우받기만 바라면 아름답지 못해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정말 골든 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옷차림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2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현대 인상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옷이나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능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그날 하루가 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옷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낡고 더러운 신발은 절대 신지 마세요. 사람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요소는 신발입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조심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 옷을 함께 코디하세요. 검은색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행 이론적으로 검정색은 수오행을 말하며 휴식과 마침,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게 된다면 그 파장으로 인해 스스로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 늘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은 입지 마세요. 옷이 늘어나거나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이 수명을 다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허전한 손목과 목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다. 목걸이나 반지에는 펜던트나 구심점이 있는 것처럼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면 게으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던져두었을 때 구겨집니다. 좋게 보면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한 대로 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인상학자들은 이러한 사람은 일정한 패턴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나이 들수록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은 소식을 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굳이 채취에 신경을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에 가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산전수전 다 겪은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잠깐 만나 하는 말은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이해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요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해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며 불안한 노후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